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일단 이 유형 이거는 한번 봐야 되고, 얘는 확인을 했어? 얘들 유형이 다 이런 거긴 해. 같은 유형이라 스트링인 것 같긴 하거든. 이게 그냥 x 제곱으로 바꾸려면 2의 제곱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로 생각해서 드렸을 거야 아마. 일단 풀고 난 다음에 자기가 확인하고 나면 그 형태가 어쩐지 이렇게 한번 봐야 돼. 여기 있는 이 표현을 너무 주가되게 봐서 나는 이거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로 생각이 제한되면은 힘이 든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용들이나 이게 어쩔 때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것처럼 개념원리 이론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 문항수든 이 예제만으로도 적단 말이야. 이론 조금, 그 다음에 예제가 지금 4개, 그거 관계된 유제가 4개 정도 있고, 기본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셀에 나와 있는 이 유형 굉장히 꽤 많이 나눠져 있잖아. 그거보다 당연히 적을 거야. 근데 여기서 못 본 표현들, 그걸 여기 있는 표현에서 다 풀어내야 하느냐 하면은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조금은 경험을 해야 되는 표현도 있고, 어쩌면 그런 예제들이나 그런 정보들을 좀 더 모으고 머릿속에 정리가 됐으면 조금 쉽게 해석을 하거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파악이 되고 기억이 될 수도 있었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은 같이 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을 것 같아. 여기서 다 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만큼의 내용을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되게 곤란하다는 거야. 맞지? 여기 문제나 이런 표현에 나오는 것도 여기서 다루지 않은 유형들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많이 생각을 해보되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나 뭐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런 표현을 공부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이 전체 책이 다음에 시험을 치기 전에 공부거리 또 준비거리가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걸 다 시험 치는 것처럼 쳐버리면, 그리고 결과만 확인하고 넘어간 상태가 되면 당연히 잊혀지고 다음에 시험 칠 때는 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치러야 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시험이 쉬워지려면 공부가 조금은 어려워야, 이 어려움이라는 거는 뭐 심리적인 어려움보다 해야 될 것들로 인한 뭐 양적이든 뭐랄까 뭐 구분에 대한 거든 그걸로 인한 어려움을 말하는 거지.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많이 갖춰줘야 시험이 쉬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전 시간에 과제를 하고 하면서 조금 지적을 받았던 것들이 있었지. 뭐였지? 원래의 방법? 그런 걸로가 아닌 조금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푼 거랑 그 다양한 그리고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조금은 지양을 해줘야 돼. 그래야 머릿속이든 또는 쓰는 연습, 쓰는 표현에 잘못된 버릇이 안 들어가거든. 되게 사소하지만 하나 내가 시작점을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경우가 그 표현에 맞춰서 생각이나 이런 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정보도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시간 있는 시험에 대응을 하려면 조금 더 바른 방법들이 조금 더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너무 오래 푸는데?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넘어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거. 충분히 시간을 쓰는 거는 필요하지. 어느 정도 일정량, 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표현에 20분, 30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걸 붙잡고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을 뭐 그게 일단 처음에는 시도하는 방법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조금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참고 쭉 쓰는 연습들은 굉장히 필요해. 하나하나의 그 참을성이라는 것들이 공부뿐 아니라 다른 뭐 사회에서의 생활이든 대인관계든 어느 경우에도 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엄청 영향을 끼치긴 하거든. 이수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초등부부터 해서 하면은 어떻게 되지? 12년? 물론 그 후에도 계속 공부를 하지만 그치. 그런 것들이 습관처럼 남아서 자기 생각인 듯이 또 다른 데서 표현이 되고 하기 때문에 행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참을성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쓰는 것들은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많거나 하면 뭐랄까 머릿속에 없는 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노력 그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연습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 그리고 공부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뭐랄까 빠르게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간접 경험 또 지식에 대한 확보 같은 것들로 더 빨리 더 발전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가 조금은 져버리게 되거나 늦춰지는 경우 그게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 왜냐면 처음엔 잘 모르니까. 근데 가끔 뭐 최근에도 TV나 어디서 보면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혼자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오해가 있는 소지들의 말들이 너무 많아.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걸 또 찾아보면서 자기의 공부 방법, 습관적인 것들이 잘 자리 잡게 하면서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을 많이 만들었을 때 혼자 붙잡고 있어도 되는 거지. 근데 그러한 바탕이 없고 내 머릿속엔 아무것도 없는데 끄집어내려고만 한다면 생각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사고력 그런 것들이 키워지지 않아. 없는데 뭐 머릿속에. 그리고 그러할 수 있다손 쳐도 그게 처음에 누군가가 배워서 엄청 긴 시간을 통해서 얻어냈던 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또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배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전달자의 생각과 또 경험과 이런 걸 우리는 얻고 그래서 그 전달자보다 선행자보다 조금은 더 나은 시작점을 또 진행 과정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런 게 없는 상태가 되면 혼자 공부하는 거지 뭐. 맞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은 정말 정말 구체적으로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가끔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면들에 충분히 그만큼 걸릴 수 있는 거는 써야 돼 그만큼. 근데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방식적인 면에서 차이로 오래 붙잡고 있거나 하면 그건 곤란한 거야. 그건 공부에 의한 게 아닌 거지. 그냥 머리가 좋아서 두뇌 능력이 좋아서 그냥 자기 스스로 풀 수 있었던 거. 그건 배우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었던 걸 수 있겠지. 학교가 아니어도 학원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조금 더 배움에 의해서라면 또 시험을 위한다면 적당한 시간을 쓰고 그 다음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빨리 넘어가서 다시 머리를 리프레시해서 이 생각을 진행시킬 수 있게 또는 막힌 부분을 다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잡는 것. 그러기 위해서 넘어가서 다른 문제부터 먼저 빨리 풀고 그 시간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도 당연히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시험의 기회라는 건 몇 번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을 칠 때 그렇게 하면 되겠군 이런 생각이 드느냐? 안 그래.
지금까지 고3들까지 보면 아니 이 문제를 뭐 예를 들어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 어쩌다 뒤에 문제까지 놓쳤어 하면 앞에 문제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뒤에 문제를 볼 수 없었대. 그거는 옳은 반응이 아닌 거거든. 뒤에 조금 더 쉬운 문제나 자기한테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한 문제를 붙잡고 있는 바람에 뒤에 있는 두서너 문제를 놓쳤다. 그건 영리한 방법이 아닌 거잖아. 근데 가끔은 자기 뭐라 하지? 완벽주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빗대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가는 거, 다시 와서 볼 수 있는 용기 같은 거, 시간을 활용한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 언제? 과제할 때. 과제가 그냥 딱 그때 할당된 양을 쳐내고 나서 숙제. 나 어쨌든 했잖아. 나 모르니까 가르쳐줘. 질문하면 알려주면 되지 뭐. 같은 표현을 하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거리들을 하나도 안 만든 게 되거든. 과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틀린 걸 다시 본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써야 돼.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들은 조금 걸리긴 했어. 또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이든 생각을 복귀시켰을 때 또 어려움이 있었던 점들이 뭐가 있었지? 한두 문제가 오래 걸리고 했을 때 생각이나 감정은 어땠어? 할 게 많다는 거에 살짝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 이수가 천천히 차분히 푸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만큼 참을성을 가지고 쓰고 답을 구하고 했지만 그게 정말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게 나중에 조금 어려움이 계속 누적이 돼버리면 힘이 들 수가 있어. 그러다가 손을 놓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 그리고 방법적인 연습이나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뭔가 결과가 없는 것에 지쳐버린 사람들도 되게 많고 자기 확인을 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많아.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전달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스스로가 지쳐버리면 처음에 힘듦이라는 것에서 멈춰버릴 때가 있어서 그게 조금 조심스러워. 그래서 천천히 그 다음에 문제지 숙제를 하면서 과제를 하면서 문제지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산한 것도 있었지. 여기 모든 표현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좀 새로운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를 병행해서 대표 문제를 복원하면서 좀 이수가 천천히 중등부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지. 그 어려움이라는 게 아직 예상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꽤 많거든.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싶은 것들이 그 지나서 때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정말 많은 다수는 그 처음에 어려움이라는 것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다시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해도 그 한 단계라는 걸 건너 다음 단계까지 조금이라도 진행을 시켜보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 어려움을 쭉 다시 겪다가 겨우 견뎌내고 다음을 보려 하면 그 다음을 또 예상할 수 없어서 또 멈추는 경우들이 많지.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음까지 쭉 진행을 시켜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 푼 거 있잖아.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조금씩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 어디 있었지? 이런 표현들 이런 하나의 표현들이 유형이야. 공식과 정보는 당연히 필요한 거야.
그게 있어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또 많은 경험들이 있음으로 인해 그걸 조합하는 표현들, 어쩌면 그거조차도 전달을 받는 게 좋지만 너무 타고난 것들에 대해 기대버리면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이나 선행자들의 역할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이 돼야 돼. 그 기억되고 내가 경험한 표현을 토대로 새로운 문제들을 푸는 거죠. 매번 수학 문제는 달라지니까. 우리의 사고력과 두뇌는 그런 데 쓰여야 돼. 근데 여기 있는 표현을 여기 봤을 때 빨리 떠올리지 못했었지. 그건 뭐 때문이었더라? 복습을 제대로 안 해서 아예 안 했지. 봤던 표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초등부까지는 뭐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또는 그때 단원에 해당해서 그 순간의 이해도로 그냥 이수가 해결할 수 있었고, 아마 중학교도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근데 그게 완전 최상위 뭐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의 방법, 그렇게 말 못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책을 옆에 두고, 그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보완 방법, 수정 방법을 생각했던 게 그거지. 책을 찾아볼 수 있는 책을 가까운 곳에 둬야 돼. 누군가는 답지를 안 보고 오랫동안 문제를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답안은 참고하라고 만들어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생각을 하고 시간을 써서 그 내가 쓸 수 있는 썼어야 되는 시간을 초과를 해버리면 답안을 참고를 하거나 또 누군가의 설명을 듣거나 해서 생각을 도울 수 있게, 자기가 아직까지는 이만큼의 정도의 생각했던 그걸 넓힐 수 있는 생각을 보태서 뭔가 이렇게 더 아는 것을 넓혀놔야 돼. 그러기 위해서 답지가 있고 선생님이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빨리 찾아보고 내용들 다시 확인을 하고 보고 하는 건 안 돼. 근데 찾아봐야 돼. 찾아보고 다시 입력을 시키고 입력된 자기 머릿속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그 학생들이 답지 보고 쓴다든지 뭐 앞에 내용들을 보고서 다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는 그 반복되는 공부라는 게 없이 그냥 보고 쓰기 때문에 곤란해하고 조심을 시키는 거지. 그 과정은 필요한 거야. 다른 것들 또 있었나? 없나? 자, 그래서 아빠가 여기 이 수업 푼 거 답을 봤어. 시간들이 좀 걸리고 어쩌면 선택되는 여기 있는 얘들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했어도 어쨌든 이수가 이렇게 풀었었잖아, 맞지? 그게 답은 맞을까 한번 확인을 아까 해봤거든. 해봤어? 아까 아빠 이거 살짝 보고 있었잖아. 이 세 개만? 요 푼 거는 뭐 매겨야 되는 것들인데 여기서 어려움이 있었진 않았잖아, 맞지? 그래서 110번을 봤더니 조금 시간이 걸렸잖아, 맞지? 어떤 게 약수의 개수가 3개지 분명히 배웠고 그때의 표현이 좀 더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했으면 그랬으면은 빨리 맞다, 얘는 완전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들이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한참을 해봤었잖아, 맞지? 그리고 하나 더, 항상 이 주어져 있는 그 문제 내의 힌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하나를 찾아서 이용을 해야 되고 유형이나 문형은 비슷해. 한 3문제 정도를 고난도 문제를 제외하면은 배운 내용이야. 근데 그걸 학생들이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히 그걸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어쩌면 전달자와 같은 생각으로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걸 거야. 그럼 유형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빨리 표현들을 이해를 하고 여기 있는 숫자나 이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 내가 이용을 하게 될까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냈을까? 아, 너무너무 오래 걸리거나 풀이가 너무 길고 고등부 3학년 때 그런 문제 있어. 그때 말이지 수능 만점자도 1시간씩 풀었다면서. 그게 무슨 어떻게 말이 돼 싶지만 1시간을 풀 수 있을 만큼의 문제가 하나 정도 있을 때도 있어. 그 1시간을 쓰고 있는 건 너무 힘들어. 근데 쓰고 있었던 그 사람도 엄청난 거예요. 연습이 됐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연습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런 숫자들도 조금 더 출제자는 이거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고 길어 보이지. 근데 시험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나는 냈어.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지는 못해. 대다수 한 3문제 정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힌트로 조금 더 유리한 영리한 방법을 생각을 해봐 라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100과 400이라는 숫자가 20의 제곱, 10의 제곱. 그럼 밑이 10과 20 사이에 있는 수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수는 숫자들에 대한 표현들을 더 곱해보면서 400이 넘는지를 또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빨리 확신이 없거나 그래서 그 끝매점을 조금 미루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근데 아직 그거는 중등부의 또 질문 형태나 중등부의 문제에 대한 표현이 아직 적응이 안 됐고 전달이 아직 덜 돼서 그럴 수 있어. 이 확신이 없다는 건 진짜 시험에서 정말 힘든 일이거든. 같이 보고 할 때야 뭐 편하지. 근데 혼자 해야 될 때 잠깐만 이게 맞나? 이게 끝인가? 뭐 이런 생각만 들어도 시간이 걸리게 돼. 그래서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었지만 어쨌든 답을 확인해 봤더니 답은 맞았어. 얘도 지금 나와 있는 표현들이 이걸 어째야 되지?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홀수라는 표현이 세계라는 표현과 연관성 아직 못 봤잖아. 예제 그런 거 못 봤어. 모든 예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러한 표현들이 주는 의미 같은 것들은 우리는 이 표현에서 얻을 수도 있거든. 그게 생각을 하는 거야. 준비를 하는 거고. 이 홀수라는 표현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잘 몰랐어. 근데도 이순이 이렇게 썼는데, 써놓은 걸 아까 봤더니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4의 제곱. 자, 확신이 없었으니 x를 해놓긴 했지만 7의 제곱 뭐 이런 표현들을 쭉 써놨지. 얘는 6의 제곱이지. 2의 제곱, 3의 제곱, 2, 3, 6의 제곱. 2의 제곱, 5의 제곱, 10의 제곱. 맞지?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특징을 말해줬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과정까지 가보는 건 너무 중요해. 그만큼 이수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런 게 생각이고 너무 잘했어. 그래서 보면 봐. 자연수의 제곱꼴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목적이 있고 어떤 정확한 특징 같은 것들이 있어. 그걸 우리는 캐치를 하고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맞네 하고 머릿속에 정보를 기억해 두는 거야. 그럼 당연히 참고를 해줘야 돼. 1을 뺀. 근데 거의 유사한 표현에 지금 하나 정도가 빠진 4의 제곱. 얘는 원래 아니고 100을 넘어서 4의 제곱. 11이구나. 4인 줄 알았네. 4의 제곱은 이거예요. 어디? 2의 4제곱. 여기. 그렇지. 신경이 조금 정리가 되거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에 대한 해석이 됐으면 조금 더 쉽게 얻을 것들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써보면서 확인한 상황이 되는데 답이 거의 맞아. 이수의 생각이 틀렸거나 확인 방법이 틀리거나 이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조금 더 얘의 의미를 파악을 하거나 하기 위해 쓴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듯이 정말 참을심 있게 써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쓸 만큼 고등학교 올라가면 경우의 수나 이런 게 1000몇 개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이러면 그걸 앞에 몇 번 써보면서 특징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계속 나열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써보며 특징을 찾는 거. 그리고 다시 그 특징에 대한 표현들을 확인을 하면 머릿속에 또 입력을 시켜놓는 과정들이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거. 얘도 봤더니 좀 더 한참을 생각을 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 풀이만 보고 몇 줄 안 썼네, 잘했네 라고 되면 이수가 썼던 시간과 이수가 실제로 이 문제를 풀면서 어쩌면 정체되어 있었던, 손도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있었던 그 시간들을 포함하면 엄청 훨씬 더 많은 생각이 그 범주가 있었을 것 같지. 근데 어쨌든 답을 봤더니 이게 맞아. 맞지? 그러니까 와, 어떻게 답을 맞췄네라는, 시험에서 답을 맞춘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잘한 건데, 공부 과정 중에는 조금 더 그걸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 또, 이 체계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어떤 상태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쉽겠구나. 그리고 출제자는 그러한 의도를 포함해서 문제를 내고 있구나. 이걸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고등부까지 생각해서 우리는 조금 처음을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수가 그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쉽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학생들 보면 이런 말 하거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도 뭔가 표현 방법부터 해서 문제의 뭐랄까 질문 방식이 이런 게 좀 다르잖아, 맞지? 단순하게 글자도 작아지고 문항 수도 많고 뭐 그런 것만으로도 힘이 들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천천히 적응을 하고, 그 바탕, 우리가 뭔가를 쉽게 하려면 그 바탕이 정확해야 되거든. 여기는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구나를 빨리 파악을 해주면 빨리 적응을 하고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수가 한 것이 틀리지 않았어. 다 맞는 상태인데 조금 더 적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필요하다는 거지. 잘못되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는 얘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C단계 같은 경우도 특별히 막 다르거나 이러잖아. 중간중간 좀 더 사실 어렵거나, 또는 어쩌면 배우면서 곤란한 거는, 배우는 이론적인 부분들은 사실 얼마가 안 되는데 국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 그 국어적인 해석을 수학 이론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냐?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런 전달 없이 학생들의 해석력에 맡기니까 수학이 아니라 국어적인, 또 국어적인 해석을 수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 정확히 전달이 안 돼. 개인한테 맡겨지니까 응용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막 그렇지 않은 표현들이 많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도 풀면서 시간적인 것이 걸렸던 이유 어때? 그때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봐. 아빠가 그때 잠시 얘를 멈추게 하면서 어떠할 수 있었던 그 진행, 생각이 많이 어긋나지 않았음에도 진행이 더뎠던 것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눴었잖아. 계속 그때의 상황을 기억해내고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야 돼.
왜 이게 이렇게 이거 한 줄 쓰는데 뭐 쓰고 난 다음에 또 한 몇 초 지난 다음에 한 줄을 쓰고 그렇게 했던 상황 이유가 뭐였을까? 뭔가 일단은 확신도 그렇게까지가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근데 뭐라 해야 되지? 배웠다고 생각하는 기억에 남아있는 방법도 아니니까 이게 확신이 더 없었을 거고 지금 보면 순서가 딱 있게도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기억하는 건 안 좋아. 그리고 가끔은 중등부 3학년들 뭐 수업을 하거나 할 때도 성적이 좋은데 그 상위권 그러니까 전교 등수에 드는데도 이 학생들이 정말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기억해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해나 이런 것보다도 진짜로 기억에 의해서 쓰는 이거 왜 썼어? 몰라. 근데 보통 이 문제는 어디에서 봤는데 이렇게 했었어. 뭐 그래서 막 이 처식을 썼다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거든.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써서 답을 계속 맞춰오는 거. 고등부에 적용 안 돼. 그 문제는 문제와 문형은 달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그 지문 형태가 문형인 거야. 문제의 글귀는 달라질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이 필요한 거고, 그 해석을 위해서 여러 형태를 보고 또 정보들을 모아두는 거지. 문제를 비슷한 것들이 사실 많으니까 외우는 건 잘못된 거야. 근데 문제는 보다 보면 기억이 될 수는 있어. 숫자에 대한 감각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런 표현들을 보고서 내가 배웠던 건지 라는 표현으로 뭐 바로 연결이 되거나 이러진 않아도 돼. 지문형 형태는 국어적인 해석이 먼저니까.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 뭘 해야 되겠네 라는 중간 시작점에 수학적인 시작점에 배운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손을 움직여서 빨리 쓰는 연습, 마음을 조금은 안정시키는 것조차도 공부의 항목. 그러니까 이걸 쓸 때 이수가 썼던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틀린 게 있느냐? 없어. 근데 그걸 하나 쓰고 생각을 하는데 이수가 금방 말한 것처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쓰는 표현에서 보자 특징이 어땠더라 뭐 이런 의도 같은 게 어쩌면 좀 약했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쓰고 그 다음 잠깐만 이게 맞나 하면서 망설이면서 썼던 표현들이 시간이 걸리게 한 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조금씩 보완을 하고 문형에서 적응을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돼. 뭐 그런 것들 좀 보면 이것도 봐. 1의 자리 숫자 봤던 것 같지? 유형이야. 이 표현을 또 다른 말로 막 돌려서 말을 해서 결과적으로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는 거네. 이건 국어적인 지문 해석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의도 하나가 저거라면 저건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말의 표현을 바꾸지만 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지만 의도에 의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준비가 된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최대한 너 뭐 예를 들어 휴대폰 알지? 자, 휴대폰 이렇게 생겼어.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생님한테 설명도 듣고 딴 참고서 찾아봤더니 휴대폰은 어떤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뭐가 막 있어. 그 다음에 질문을 할 때는 그거와 유사한 표현의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정보를 찾게끔 막 검색을 해가 어떤 결과를 얻는 질문에 어려운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아예 처음부터 휴대폰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서
뭔가 휴대폰임을 알고 난 다음에 뭔가 시작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게 문제들의 뭐랄까, 겉모습이야.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 포장지를 뜯고 났더니, 내가 아는 상품이 있네. 그걸 이용해서 뭘 해야 되겠네. 근데 많은 학생들은 그 포장지를 뜯는 수고조차도 잘 안 들이려고 해.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거나 내부 상황을 파악할 기회가 안 생기겠지. 근데 공부는 다 한 것처럼 생각해. 왜? 이론, 공식 그거 조금 보고. 정말 어려운 거야. 알면 할수록. 한참을 길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수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공부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지. 천천히 하면 돼.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또 과제할 때 아까 옆에서 그게 천천히 되게 같이 할 거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저번에 이수가 과제하고 할 때 말을 했던 것처럼 말을 하고 돌아서서 아까 한참 고민했던 것처럼 잘못하면 많이 전달도 안 하고 이수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이게 옳은 방법이야 라고 말한 다음에 이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적응할 수 있게끔 같이 움직이고 좀 더 표현들을 보고 이런 상황들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어때 한번 생각해봐 움직여봐 이럴 수 있었던 걸 바로 문제를 풀고 시간이 지체된 상황에 대한 걸 또는 조금 더 이렇게 복습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걸 같이 움직여서 보여주지 않고 바로 지적하듯이 말을 한 게 아닐까. 또 그 말조차도 반복되는 표현만 이수가 잘 이해를 하니까 아마 또 그렇게 말로만 하고 만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조금씩 같이 보면서 천천히 혼자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시간을 같이 가져보면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그 참을성이 지칠까봐 이제 걱정을 하고 얘들부터 그러면 수정을 하고 C 단계를 같이 좀 볼까? 지금 시간이 이거부터 그래요 같이. 얘는 지금 확인을 했어 그때? 아직 안 했나? 뭐가 문제인지만 지금 확인한 거 같은데. 근데 아마 거의 다 같은 이유인 것 같아. 이에 세제곱이야? 응. 뭐야, 5제곱. 7. 그러니까 복습이나 그러니까 생각을 수정을 정확하게 안 해두면 덮어쓰기를 정확히 안 하잖아. 그럼 거의 대부분 처음 생각 쭉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게 옳은 것처럼 또 돼 있어. 그래서 거의 같은 반복을 하는 것 같아. 항상 정확히 덮어쓰기를 해야 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들이 제곱수가 되는 상태를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게 2제곱을 말하는 건 아니었지. 4제곱, 뭐 이런 짝수 제곱을 말하는 거니까 일단 2가 필요하고, 여기 2가 하나 필요하고 5도 5가 하나, 7도 쟤도 하나. 가장 작은 자연수. 그럼 이렇게 하면 됐었지. 이렇게 끝났어야 됐는데 아마 이게 짝수가 2의 배수 같은, 그렇지. 아까 말해준 그거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6이 아닌 8까지 갈 수 있는 상태를 해버린 거지. 아마 그래서 딴 것도 그거 하나 있잖아. 미수가 잘 그럼 적었네. 그럼 예들도 볼까? 내가 적어가? 요 적힌 걸 보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써둔 것들을 보고서 우린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5가 5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라고 쓴 건가? 저게 저거네. 그러면 뭔가의 제곱 중 두 번째로 작은이라고 했네. 그럼 첫 번째는 일단 5 하나 있고 3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5 하나 있고 3 하나 있고.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는 뭔가 제곱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지. 근데 아마 3이나 잠깐만. 그러니까 5와 3이 그렇지. 3도 하나. 포함을 시켰나? 아닌데. 요때도 지금 8 이렇게 2의 배수가 이거, 되겠다. 그렇지.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이렇게 제곱. 수정하면 되겠다. 그럼 일단은 하나 더 있을 수 있는 표현을 넣는데 이 수는 지금 원래 있는 수의 다음 제곱수를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여기가 3의 제곱해서 3제곱이 되거나 얘가 5 하나 있고 다시 되는 3제곱까지 이를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얘를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5제곱이 되게 올렸다 왔지. 근데 이게 그때 우리 추리소설 아빠 뭐 맨날 얘기하면서 어떤 저택에 살인사건이 나서 봤는데 충성심이 강한 강아지 개가 있어서 도둑과 사투를 벌이다가 개가 죽었는데 이 개랑 사람이 죽게 만든 칼이 어디 없어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그런가? 앞에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 추리 소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넘어가고 했는데 그 살해 도구가 흉기? 그렇지. 흉기가 얘들 근처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걸 찾는데 경찰들이 뭐 근처에 찾는데 주인공 탐정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먼 위치를 이렇게 둘러봤다. 근데 담벼락 근처에서 칼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떤 상황에 대한 힌트들이라는 게 꼭 바로 근처에 있지만 않아. 엄청 동떨어진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또는 직접적이지 않은 것 같은 표현들까지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 여기에 얘들에만 더 거듭제곱 있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지 뭐. 2의 제곱 같은 게 있어도 그렇지. 되는 거잖아, 맞지? 맞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잘못하면 우리 시선은 집중을 하면 할수록 어디 한 군데에 고정이 돼서 외부를 잘 못 보게 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다시 보고 조금 더 넓게 보려는 의식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짜 사고가 좁아져. 그렇죠? 그래서 89번에 보면 음, 2의 제곱이 더 붙어 있는 거야. 얘들을 거듭 제곱한 게 아니라 일단 얘에 대한 의도는 수정이 됐으니까 얘들의 5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이네. 그렇지. 수정을 해볼까? 뭔가 이 답을 또는 과정을 쓰지 말고 틀린 이유나 내용 같은 걸 적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혹시 이 문제를 볼 때 맞다. 주어진 수수 말고도 더 쓸 수 있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거는 앞에 요 표현으로 수정을 해놨으니까 됐고 여기서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
5와 3 외에도 그렇지. 다른 수의 거듭 제곱이 있을 수 있는 거. 뭐라고? 내 폰에 전화가 왔나? 거기 있어? 엄마인데. 여보세요? 응? What are you doing? 지금 수업하고 있어. 아, 시장 수업 중이야? 응. 아빠 밥 먹고 있어? 점심 먹었어요. 6시에 그 카레나 아니면 그 남은 거 있어요? 네, 남은 거 있어요. 일단 너무 달죠? 아니, 맛있던데? 너무 달게 해갖고. 알겠어요. 먹고 해요. 네, 알겠어요. 네. 네. 전화는 없었죠? 네, 뭐 따로 전화 온 거 없었는데. 알겠어요. 네. 알겠어. 음. 5와 3이 도 나올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이제 사고를 넓히고 이 부분을 기억하듯이 생각을 추가시켜 놓는 거지. 그리고 혹시 잊혀지면 다음에 찾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기억이 돼 있어야 돼. 저 밑에도 같은 유형인지 보자. 하나만 맞았네 이건. 똑같이 이거 쓰고 나누어서네. 그럼 이제 지금은 항상 얘기했지. 여기도 똑같은 유형이 있다 맞지? 나눌 수 있는. 여기도 나눌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유형이야, 문형이고. 근데 어떤 건 맞추고 어떤 건 틀렸다면 근본적인 해석 방법에서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준비 자체가 쉬운 표현에 맞춰 기억식으로 되어 있거나 암기식으로. 그래서 생각을 하기 이전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로 그냥 풀었거나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 버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더 이런 표현의 사고력과 처음 시작점에 대한 생각 같은 게 있고 그 이후에 합당한 표현으로 움직임과 생각이 이어져야 같은 유형을 조금 표현이 다르거나 어렵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생각으로 또는 그것과 다른 구분되는 표현이 필요하다면 그 생각으로 풀이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나누게 된 이제는 분모에다 이렇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누기 쓰는 것보다. X분의 그렇지. X분의 이런 식으로. 나중을 위해서. 얘는 N으로 쓸까? N 같은 N. 그럼 문자도 주민 이미지들이 나중에 고등부 때도 이어지게 하려면 선택을 잘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와 똑같은 표현. 제곱수만 남게 해야 되니까 2 같은 게 있어서 얘를 홀수를 하나 떨어뜨리든지 7을 떨어뜨리든지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 2, 7은 일단 떨어뜨려야 되겠다, 맞지? 그럼 요거 일단. 그렇지. 그 다음에 제곱수가 남을 수 있는 상태 또는 뭐 1 같은 게 돼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 전체 나눠도 1의 제곱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전체 수는 없다, 맞지, 지금? 그치. 그러면 일단 얘들 바꿔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제곱은 얘가 있으니까 홀수 제곱이 되어 있는 얘들 같은 경우만 없애도 되지. 그냥 아예 없애고. 이거는 실수였어. 그래 그냥 틀린 건가 이거는? 잘못 골랐다, 맞지? 차분히 보고 생각하는 게 쉬워. 그 이수는 쓰는 것들이 이제 점점 연습이 잘 돼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쓴 표현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표기를 잘 해주는 것도 연습을 하죠. 243 역시 소인수분해를 했어. 여기서 묻는 표현에 맞춰 의도를 가지고 해줘야 돼. 그냥 여기 단어 배우고 있으니까 하고 쓰다 보면 뭐 때문에 했는지 잘 모르거든. 4의 배수가 되도록 할 때, 그래서 243을 했더니 3의 5제곱, 그럼 3의 5제곱인데 이것도 그건가? 3의 5제곱에 어떤 수를 곱해서 뭔가의 제곱이면서 4의 배수, 보통 4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써. 가 되도록. 그러면 4K는 일단 A에는 4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4가 없으니까 4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러면 일단 4 그리고 4만 들어가도 2의 제곱이니까 제곱수는 되고 홀수 제곱이니까 3이 최소한 하나는 일단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뭔가 더 곱해지는 것들은 상관이 없나 봐. 근데 가장 작은이니까 저건가? 그렇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보니까 역시 이것도 얘처럼 5의 판로 2의 배수의 표현이 잘못하면 2의 거듭제곱 같은 표현으로 지금 이해가 돼버린다. 그 숫자적인 이미지는 뭐든 처음 이미지를 좀 잘 맞춰둘 필요성이 있어. 이런 것도 너무 잘 썼어. 표현 방법이 있는 것만 해도 생각하기가 쉬워지거든. 머릿속에 있지만 표기를 못하면 수학은 정말 힘이 들어지거든. 어려운 거야. 표기 방법도 당연히 연습을 해야 돼. 잘 했네. 다행히 생각이나 이런 표현에 많이 어려움이 있거나 공통되게 일관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맞지? 쉽게 해결이 됐고 많이 곤란한 게 아니었네. 얘는 확인해 봐야 되지. 106번에 3, 5 107번에 5 108번에는 1, 4 4인 저거. 그 다음에 10인 약수의 개수가 10인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약수의 개수가 10개인? 그런 거구나. 그렇지. 그러면 예전에는 개수가 10개인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러게. 어느 순간부터 개수가 하고 숫자인 이렇게 그냥 말하고 말도 개를 안 쓰더라고. 그래서 2 곱하기 5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10은 1 곱하기 10 뭐 이럴 수 있는데 무조건 어떤 수가 있으면 그 수에 더하기 1을 해서 나와야 되니까 2 이상이라는 것도 이수가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 2 이상의 숫자 곱하기 뭐 될 수 있는 표현은 한 가지밖에 없다 맞지. 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두 수의 거듭 제곱수라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작은 수에 큰 수들 큰 지수? 네, 놔뒀고. 그렇지. 잘 생각을 했어. 100 몇 번이지? 9번. 5번에 48. 이것도 아까랑 같이 했던 거. 근데 당연히 한 수에 대한 표현에 10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 잘했다 맞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 그러지 않으면 이 특징이 첫 항목을 선택을 못하면 이게 생각을 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다른 것들 얘들도 마찬가지 다음에도 좀 더 어떤 상황으로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아직 정보가 없거나 이렇다는 거지. 자, 이것도 100과 400 이하라는 표현으로 10의 제곱과 20제곱 그러면 밑이 10에서부터 24의 자연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놓고 하면 됐던 거지. 약수의 개수가 3 어떻다고?
완전 제곱수, 소수의 제곱. 잘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저런 표현의 답이 4개, 아까. 1 맞고. 자, 그 다음 거 약수의 개수 홀수인이잖아. 저런 것도 이제 별표를 해서 표시를 좀 해둬볼까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려면 이건 볼펜이 2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약수의 개수가 홀수이니 홀수라는 표현이 짝수가 곱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벌써 짝수가 곱해지지 않는 에 해당하는 표현만 해도 특징들이 뭔가 이렇게 생겨. 그래서 처음 쓸 때는 이 수가 찾듯이 이런 식으로 써보면 생각을 하겠지만 한번 확인하고 나면 아까처럼 그 특징을 기억을 해두는 거야. 어쩌면 반복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자연수가 어떻다고 했지? 자연수의 제곱이었나? 그렇지.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경우는 소수의 제곱이었지. 완전 제곱수, 소수의 제곱이었고,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거는 자연수의 제곱. 써볼까? 이런 거는 뭘로 써야 돼? 이거 색깔이 있겠네. 빨강 나올걸? 아까도 얘는 적었어요. 자연수의 제곱. 그래서 지금 써놓은 거가 1의 제곱부터 해서 얘네 제곱 10의 제곱까지거든. 근데 이 수는 그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지금 찾았는데 보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그 다음 7의 제곱, 8? 그 다음에 2의 3의 제곱이니까 8의 제곱, 9의 제곱, 10의 제곱 다 찾았다 맞지? 1 빼고. 그러니까 이게 이수가 생각을 해서 찾은 거야. 너무 잘한 거지. 근데 그 특징을 찾는 게 정말 힘이 들었지. 조금 시간이 걸렸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걸 참을성 있게 유지를 하는 거 너무너무 잘한 거야. 근데 일단 시험을 대비한다면 홀수인 자연수는 뭔가 제곱수였구나. 자연수의 제곱수였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또 정보가 포함이 되겠다 맞지?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러한 표현이 아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또 지금처럼 천천히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는 거. 그럼 또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을 기억을 해둘 거고, 아니라면 생각 방법들을 또 정리를 해두는 거지. 자, 그래서 저번에 세모를 해둘까? 자, 밑에 있는 표현도 맞췄어. 50의 전수, 약수의 개수가 6인. 모든 자연수의 곱을 P라 할 때 P의 소인수를이라고 했는데, 모든 자연수의 구하고가 아니라 그렇지. 모든 자연수를 구하시오가 아니지. 그 P의 소인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6개가 되는 표현들 몇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벌써 이 수는 2, 5, 3, 7, 11이라는 걸 찾았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역시 이런 표현들은 특징보다 지문에 대한 해석이야. 그렇지? 원래 지문에 대한 해석, 국어적인 해석, 수학적인 표기를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게 고난도 질문이에요. 그리고 역시 금방 이수가 딱 정리한 것처럼 마지막 질문이 뭔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
중간 과정 중에 굳이 필요 없는 걸 우리가 쓴다. 그걸로 인해 시간을 뺏기고 어려움을 겪는다. 안 되잖아, 맞지? 너무 잘 생각했어. 그것도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아, 쳤어? 곱을 친 거냐? 맞췄다고 동그라미 친 건가? 좀 더 크게 할까? 응. 모든 자연수의 곱이 아니라 아니, 곱을 구하고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선수. 소인수는 그냥 자연수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군. 그래서 다음 내용들 보면서 샌드 역시 펼쳐놓고 예제, 그치. 개념원리 예제 없는 예제들이나 유형들은 같이 확인을 하고 할 테니 복습 같은 것들을 좀 그치. 정확히 해줘야 돼요. 반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기억되겠지만 그게 시험 때까지 몇 달 동안 기억이 되려면 우리는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지. 그게 너무 많으냐, 언제까지 그렇게 안 그래. 많지 않아. 조금 하다 보면 그만큼 정도 선에서 끝나고 그걸 이용해서 생각을 하고 쓰는 것들이 더 필요해져. 그때 이수가 지금처럼 참을성 있게 쓰고 생각을 하는 연습들이 엄청 좋은 영향들을 끼칠 거야. 이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수고했어. 빠진 거가 요거 하나 요거, 했다 맞지? 서수형. 그럼 이번에 C 단계 이거랑 얘랑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대신 아빠가 같이 이를 천천히 보면서 하면 되니까 쟤랑 한 장 아니다 얘만 일단 해보자. 오늘 무슨 일? 화요일이지? 얘는 한다고?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까? 얘를 수업 좀 보면서 해봐야 돼. 아니면 한번 도전을 이수가 해볼까? 어쩔까? 같이 한번 볼까 그러면? 어허. 일단 이거는 숙제도 하고. 그러니까 과제 할 때 같이. 아, 그리고 많으면 얘는 다음 그거 과제를 넘기고 저기 한 장 반이어도 좀 많을 수도 있거든. 아니면 내가 질문할 거를 나도 아빠랑 같이 하거나. 일단 먼저 풀어보면서 어. 알겠습니다. 나 그러면 지금 이어서 바로 한다는 줄 알았어. 지금? 지금 말고 내일 오늘 화요일인가? 수, 목, 아니지 목요일에 우리 수업해야 되지? 그렇네. 그럼 내일 저거 복습하고 저거. 내가 복습을 하면서 오늘 풀어봤던 거 있지? 음. 그런 것들 보고